기능사 필기 대응 3회차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베어링 하우징 내에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어링 바깥 둘레, 바깥 둘레와 하우징의 둘레, 안둘레입니다. 안둘레부를 좀 더 크게 차이를 두는 것은 이거는 베어링 크러쉬죠. 베어링의 바깥 둘레와 하우징의 안쪽 둘레의 이 차이를 저희는 크러쉬라고 했고요. 베어링을 하우징에 끼우지 않고 위에다 놔뒀을 적에 이렇게 직경 차이가 나오는 요거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답은 1번. 2번 디젤 연료 분사 펌프에서 플런저가 하사점에서 플런저 배럴의 흡배기 구멍을 닫히기 전까지, 즉 통출 직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런저 배럴이라는 게 있으면 요건 이제 디젤 이렇게 연료가 공급이 되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플런저가 상승을 합니다. 즉 플런저가 밑에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구멍을 막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어때요? 압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저희는 예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막고 나서부터 압력이 형성되는 요 위쪽 구간 자체는 저희는 이제 유효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이제 2회차 때 한번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1줄은 0.24 칼로리다. 1번 같은 경우는 아워가 아니라요 세크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kW 같은 경우는 101.97 1.97kg 펄스 메타 퍼 세크를 갖고 있다 라는 거고요. 1m/s는요 시속으로 바꾸면은 3.6km/h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1kW는 어느로 바뀐다, 이거는 이게 대부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m/s는요 이거 잘못 체크하신 분이 있어서 보면은 1m/s죠. 요거를 km/h로 바꾸는군요. 세크 분의 미터를 놔둬요. 그 다음에 요 세크를 아워로 바꾸려면요 1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터를 1km로 바꿔주면 요 1km는 1000m죠. 그래서 미터끼리 약분, 세크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3.6km/h. 다음 4번 센서 및 액추에이터 점검 및 정비 시 적절한 점검 조건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일단 3번입니다. 점화 코일은 주행 중 감속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점화 코일을 점검을 할 때는요 이건 대부분 이게 저항 측정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행 중 감속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주행 중 감속 상태는 아니고요. 점화 코일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공회전 상태 또는 크랭킹 상태에서 합니다. 공회전이나 이제 크랭킹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 4번 가솔린 기관의 압축압력 시험에서 압축압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4번 밸브 가이드 마모. 압축압력이라고 하면요 실린더 헤드가 있고 실린더 블록이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피스톤 링이 들어갑니다. 이때 배기 밸브와 흡기 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헤드 가스켓은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여기 사이에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실 내에 형성. 피스톤 링은 연소실에서 나오는 압축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 밸브 시트 마모, 밸브가 닫히는 여기 시트 링 부분 있죠. 이 시트 링 부분이 마모가 되면은 연소실 쪽에서 이제 압축 압력이 새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밸브 가이드는 밸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밸브 가이드 마모. 다음 6번 디젤 기관의 윤활 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거 답 4번이죠.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 이런 거 보통 이제 공짜 문제죠. 윤활 장치, 윤활유 소비가 많다. 그러면은 윤활 장치에서 어디가 새느냐, 또는 그 피스톤 링 같은 게 마모가 돼가지고 오일이 그 연소가 되느냐, 또 유압이 높거나 낮다라는 건요 저희는 이제 릴리프 밸브, 압력 조절 밸브죠. 압력 조절 밸브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점도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7번 가솔린 기관에서 공기 과잉률이란이라고 합니다. 공기 과잉률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들어간 공기, 공기 과액률, 보통 이제 람다라고 하고요. 요건요, 들어간 공기를 실제 필요한 공기량으로 나눠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연비 분의 이론 공연비 해서 보면은 실제는 이제 들어간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론은 내가 필요한 공기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8번 밸브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면요. 흡기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번 가솔린 조성 비율의 이소옥탄이 80% 노멀 흡탄이 20%의 경우 옥탄가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요거 그냥 옥탄가 요 계산 공식들은 다들 아시죠? 이소옥탄 더하기 노멀 흡탄 분의 이소옥탄으로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곱하기 100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옥탄가 80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 9번 낙스는 뭐뭐뭐의 화합물이며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쉽게 반응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스는요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입니다.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이고 일반적으로요 고온, 고압에서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참고로 질소산화물은요 자연계 즉 그냥 일반적인 대기 환경에서는요 결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온 고압 압력이 높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7번 스프링 상수가 5kg 펄스 퍼 밀리미터인 코일 1cm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뭐 단위가 나오면요. 자, 우리가 1cm를 압축하는데 얼마만큼을 내가 눌러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1mm를 압축하는데 5kg 펄스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미리로 하면요. 10mm를 압축을 하면은 얼마가 필요할까? 어차피 이거 부등식 해서 등식 써가지고 이 x값만 어차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비율로 보면은 10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같이 50kg 펄스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어차피 좌우 변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50kg 펄스. 이것도 계산 공식 단위는 필요 없죠. 단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2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 적용된 점화 시스템의 구성품 중 ECU에서 제어되는 파워 TR 단자로 올바른 것은 이 파워 TR이라는 거는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입니다. 베이스에서 신호를 주면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이때 컬렉터 같은 경우에 이제 12V를 제가 배터리 전압이나 또 5V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배터리 전압 12V를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미터에는 차량에 접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베이스한테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멈춰 있어요. 즉 신호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베이스에 신호를 줘서 베이스에서 2m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 이 스위치를 닫아서 컬렉터에서 2m로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이때 베이스가 엔진 ECU 쪽으로 묶여 있어서 엔진 ECU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베이스 단자. 13번 디젤 기관에서 분사 시기가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기가스의 색이 백색이 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디젤 기관이나 어떤 뭐 내연 기관에서요 백색이 된다라고 하면요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사 시기하고는 상관없고요.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을 적에, 즉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았을 적에 이제 흑색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놓고 일어나고 저속 회전이 어려워진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4번 차량 총 중량이 3.5톤이고요. 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설치된 후부 안전판의 넓이로 올바른 것은 해서 요거는 이제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입니다. 19조에 의거해서요. 요거는 100% 미만 차량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요. 후부반 안전판의 넓이로 보면은 그냥 100%라고 보시는 거죠. 다음
요거는 그냥 잠깐 영상에서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인젝터 고장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여기서는 배출가스 감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인젝터가 고장이 됐다는 건요, 연료 분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과요, 연료 분사가 안 되거나 연료 분사가 너무 많거나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연료 분사가 너무 적거나 많게 되면은 이론 공연비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론 공연비를 맞추기 힘들다는 거는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럼 배출가스는 증가가 됩니다. 연료 소모는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면은 증가가 될 거고요. 가속력이 부족, 연료 분사가 적으면은 힘이 딸린다. 즉 출력이 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 분사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점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조가 일어난다. 다음 16번 사행정 내연기관의 행정에 따른 피스톤 압축 링의 링 호흡작용입니다. 링 호흡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링 호흡작용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냐면은 링 홈 부분 있죠. 링 홈 부분에 이 링입니다. 이때 흡입행정일 적에는 흡입행정일 때는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피스톤 링이 위쪽에 붙습니다. 압축행정일 때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붙습니다. 네, 폭발행정일 때는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폭발 압력 때문에 피스톤 링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 다음에 대기 행정일 때는 피스톤이 상승 행정하면서 피스톤 링이 하단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답 3번이죠. 피스톤 링과 피스톤의 홈과 링의 윗면이 아니라요, 아랫면입니다. 아랫면으로 접촉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답은 3번. 17번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되는 센서로 틀린 것은, 이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는요 여기서 리니어 타입의 선형을 그립니다. 디지털은요 0101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옵티컬 방식이 옵티컬 방식이요 온오프, 즉 0101 방식을 보는 거고요.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내가 악셀 페달을 밟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 아날로그 방식. 흡기 온도 센서, 그 두 개 온도 센서 다 동일한 거고요. 옵티컬 방식은요 간단히 보면은 이런 판 같은 게 있으면요 위아래 포토다이오드, 그 다음에 발광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을 쏘고 있다가 요 슬롯이 아닌 부분에서는 빛을 못 받고 있다가 슬롯인 부분에 빛이 들어갑니다. 이때 뭐 0, 1이 들어가고 그 신호를 못 받는다 0이 되고, 이런 신호, 즉 디지털 신호를 갖고 있는 것은 옵티컬 방식입니다. 18번 가솔린 엔진의 작동 온도가 낮을 때 혼합기가 희박하여 실화되는 경우 증가하는 유해 배출가스. 여기서 보면요 혼합비가 희박하던 농후하던 다 필요 없고요, 실화래요. 실화라는 건 뭐예요? 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탄화수소, 저희가 탄화수소 연료가 대량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 19번 작동 중인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냉각수 부족, 2번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 3번 전동팬 모터 릴레이 고장, 4번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고착. 그쵸?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기관의 과열은요 엔진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냉각수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게 항상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온도가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있으면은 요게 라디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나가는 쪽에 수온 조절기라는 게 조절 수온 조절기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엔진이 가동했을 적에 엔진에서만 돕니다. 엔진에서 도다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 수온 조절기가 열려서 바깥쪽, 즉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됐다라고 하는 건요, 냉각수 온도가 낮았을 때도 외부로 라디에이터 쪽으로 이제 냉각수를 순환을 시켜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0번 사행정 가솔린 기관에서 각 실린더에 설치된 밸브가 3밸브인 경우 올바른 것은, 저희 내연기관
내연기관 설명을 드릴 적에요. 보통 이제 흡입, 충진 효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흡입되는, 즉 흡기 쪽이 좀 더 구멍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배기 밸브, 만약에 밸브가 2개짜리다 라고 하면, 밸브가 2개짜리다 라고 하면 흡기 밸브가 이만하면요, 배기 밸브는 이것보다 좀 더 작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분해하면서 다시 한번 헤드 뒤집어 까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눈으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3밸브다 라고 하면요, 거의 크기가 동일한 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는 흡기 쪽, 하나는 배기 쪽을 봅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와 두 개의 흡기 밸브와 직경이 큰 한 개의 배기 밸브를 사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직경이 배기 밸브가 작은 직경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많이 가는데 나가는 게 너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21번 LPG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 신호에 의해서 기체 또는 액체 연료를 차단하는 것은 LPG 기관은요. LPG 본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옆으로 빼야겠죠. 액상과 기상으로 뽑아냅니다. 이때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로 지나갑니다. 요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에 어느 거를 열어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WTS 냉각수 온도 센서 15도씨 기준으로 해서 15도보다 낮다 기상, 15도보다 높다 액상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 다음 22번 176화씨는 몇 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아마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산을 해보면요. 몇 도씨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은 1.8 화씨 마이너스 32가 되죠. 요 공식 다들 외우셨죠? 그래서 1.8 분의 176 빼기 32는 80이 나오죠. 그래서 80도씨이다. 요거는 이제 계산 가급적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씨 구하는 거는 도씨에다가 1. PC로 보이네요. 도씨에다가 1.8을 곱하고 3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시죠? 0도씨는 32 화씨이기 때문에 여기 32가 들어간다. 다음 23번 가솔린 연료에서 노크를 일으키기 어려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그죠? 가솔린은 저는 옥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4번 조향장치에서 조향 기어비가 직진 영역에선 크고 조향각이 큰 영역에서는 작게 되는 것은 이거는 답 3번. 이건 조향장치에서요. 그 가운데 파워 스티어링에 보면은 레겐 피니어가 들어가는데 이때 기어 B가 가운데는 촘촘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커집니다. 이 뜻은 뭐냐? 내가 스티어링 휠을 가운데서는 조금씩 움직여도 이게 움직이는 양이 작다. 하지만 이 끝에 가서는 움직이는 양이 작아도 많이 움직인다 라고 보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25번 수동 변속기 내부에서 싱크로나이저 링의 기능 작용의 시기. 싱크로나이저 링은요. 쉽게 보면 입력과요. 출력을 합칠 적에 입력과 출력을 합칠 적에 자, 출력 쪽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과 동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은 어때요?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죠. 동력을 받는 부분요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체결하게 돼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충돌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변속해서 여기 그 전달하려고 했을 때, 즉 변속시입니다. 변속시 이렇게 전달할 때 이 가운데의 매개체가 싱크로나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저가 이게 들어가면서 싱크로나이저를 통해서 받는 쪽도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디에? 전달받는 쪽에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입력축 속도에 맞게끔 출력축 속도도 변화시켜주는 출력축 속도를 일정하게 그러니까 출력축 속도를 입력축 속도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싱크로나이저링이다 해서 여기선 기어가 물릴 때입니다.
답 2번. 다음 26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요거 답 4번입니다. 회전 관성이 클 것. 클러치예요. 여기서 단순히 보면요, 클러치라고 했을 때 내가 페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치의 전체적인 시스템이고, 클러치의 회전 관성이 클 거는 요건 이제 보통 이제 클러치 판입니다. 클러치 판은요, 엔진이 있고 여기에 플라이 휠이 있으면은 여기는 클러치 판이 있습니다. 이 클러치 판은 변속기의 입력축과 연결돼 있죠. 내가 변속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력이 전달하다가 동력이 이렇게 끊겨요. 그러면은 이게 클러치 판은 계속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 관성이 크다라고 하면요, 이게 회전력이 어느 정도 또 갖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입력축에서 입력축 또한 같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안에서 변속을 할 적에 변속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없어야 된다.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클러치 판을 무부하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회전 관성이 없이 바로 멈추거나 또는 큰 동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27번 선회주행 시 자동차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요거 선회주행 시 이게 선회래요. 네, 이렇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선회를 합니다. 이때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끼우뚱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요거를 방지하는 거는 그냥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롤링을 방지한다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다음 28번 마스터 실린더 내경이 2cm고요. 푸시로드에서 100kg 펄스에 힘이 작용했다면 브레이크 파이프에 작용하는 유압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푸시로드니까요. 100kg 펄스 놔두고요. 요 이따 원의 면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0.785 D 자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때 어차피 센티미터고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0.785 D자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32kg.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단위도 보면은 어차피 여기 그 원에 대한 최적, 즉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면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킬로그램 펄스, 단위 보면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9번 빈번한 브레이크 조작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마찰 개수. 자,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찰 개수가 떨어집니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별 생각 없이 페이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베이포록 현상은 이제 유체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뭔가 압력을 전달하는 이런 파이프에 공기방울들이 생긴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차량 요거 피칭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펜션 쪽에서요, 차체 진동 쪽을 얘기합니다. 시민은 이제 바퀴 쪽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 30번 기계식 주차 레버를 당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 범위에서 주차 가능 범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지 말고요. 절반 정도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50에서 70%입니다. 다음 링기어의 중심에서 구동 피니언을 편심시켰대요. 링기어에서 요 중심축에서 요걸 편심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대요. 그러면은 저희는 하이포드 기어로 바로 가시는 거죠. 다음 32번 자동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에서 작동 유체의 변환을 시키는 토크 컨버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종류죠. 예, 토크 컨버터를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쪽에 펌프, 한쪽에는 이제 펌프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터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스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가 회전하면서 유체를 집어 던져요. 어디로? 터빈으로 던집니다. 그럼 터빈에서 맞고 반대로 펌프 쪽으로 가죠. 근데 이때 펌프 쪽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토크, 즉 힘이 증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스테이터에서 날개를 맞춰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펌프 쪽으로 가지 않고 날개를 맞춰서 운동 방향을 바꿔서 펌프에서 날아가는 유체하고 다시 합쳐져서 다시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크 값이 한 2에서 3 정도까지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빈이 아니라 스테이터가 됩니다.
다음 33번 제3회 브레이크로 틀린 것은 제3회 브레이크라고 하면요. 주 브레이크하고요. 보조 브레이크를 뺀 나머지입니다. 주 브레이크는 뭐예요? 풋 브레이크입니다. 보조 브레이크는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나머지는 엔진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와전류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와전류 브레이크 제3회 브레이크라고 하고요. 주차 브레이크가 됩니다. 와전류, 그 다음 여기에 보면요. 또 리타더라는 걸로 쓰는데, 하이드롤릭 리타더 브레이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이드롤릭 리타더라는 브레이크도 있고요. 요게 이제 와전류 브레이크하고 비슷한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엔진 쪽하고 그 변속기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엔진에서 동력을 산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배기 브레이크는 배기가스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엔진의 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와전류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떤 그 돌아가는 축이 있으면요, 요 주위에 전기 장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리타더는 그냥 어떤 축이 있으면 요게 예를 들면 쉽게 프로펠러를 놔두고요. 이 프로펠러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에서 여기 날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가 회전하고 있죠. 여기다가 유체를 이렇게 담아놔요. 그럼 어때요? 저항이 생기면서 그 브레이크를 저항이 생기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답은 4번 주차 브레이크. 3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때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면요 타이어가 이렇게 해서 지면과 맞닿아서 이게 주행을 하고 있을 적에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하중이 너무 많이 나갈 적에 여기 밑에 부분 어때요? 찌그러지죠. 찌그러진 부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좀 찌그러지겠죠. 어느 정도 공기압이 있고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하중이 많지 않다라면은 요거는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공기압이 너무 낮거나 하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지면에 또 만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는 보통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심해지면요 여기 타이어 박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 주행 시 공기압을 10% 정도 줄이는 게 아니라 스탠딩 웨이브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10% 정도를 높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바이어스 타이어보다 레이디얼 타이어에서 발생한다. 이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과 무관하지 않죠. 많이 눌렀을 때는 여기 많이 눌렀을 때 하중이 많이 나갈 때는 여기 많이 눌린다 라고 보는 거죠. 답은 2번. 35번 우측으로 조향하고자 할 때 앞바퀴 내측 조향각이 45도 외측 오향각도 다 때려치고 최소 회전 반경이죠. 요거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최소 회전 반경은 사인 알파 분의 축거 그 다음에 스크러브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요 뒷바퀴 축이 있고요. 앞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뒷바퀴에 연장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중심을 쭉 그으면요 여기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바퀴를 저희는 사인 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바퀴를 저희는 사인 베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알파와 베타로 놔둡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측 조향각이 45도고요. 외측 조향각이 40이래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우리는 외측 조향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 42도 분의 그 다음에 축간 거리래요. 차의 축과 축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저희는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 거리를 1.5래요. 그 다음에 킹핀과 바퀴 접지면 바퀴를 봤을 적에 바퀴에 보면 이제 킹핀 경사각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 경사각에서 요 지면에 닿는 부분의 요 거리를 얘기해요. 요 거리가 0.3m래요. 0.3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2.54m가 됩니다. 다음 36번 자동 변속기 제어 시스템을 입력과 제어 출력으로 나누었을 때 출력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중에 입력과 출력을 했죠. 입력은요 센서 또는 스위치 부분입니다. 출력은요 이게 동력을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부하 장치, 이거 쉽게 말하면 부하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요건 센서입니다. 펄스 제너레이터도요. 그 제너레이터라는 단어만 썼지만 이게 펄스 제너레이터 A, B라고 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부하 장치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37번 차륜 정렬 측정 및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이건 차륜 정렬이라는 건 뭐예요? 차가 있으면은 내가 바퀴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돼 있냐, 캠버 캐스터 킹핀 토인 토아웃이 정상적으로 돼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가 장치를 분해 조립했을 때, 이게 현가 쪽을 분해 조립을 했을 때는 어쨌든 볼트를 내가 똑같이 장착을 했다라고 해도 네, 각도가 뭐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 38번 전자제어 제동 시스템을 입력, 제어, 출력으로 나눌 적에 입력이 아닌 것은, 아까 했죠? 입력은 센서나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센서나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센서, 스위치, 전원 또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릴레이는 뭐예요? 부하장치죠. 그래서 모터 릴레이로 갑니다. 39번 조향장치의 동력 전달 순서로 올바른 것은,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컬럼으로 가고요. 요 컬럼 끝에는요 기어 박스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어 박스라는 게 장착되어 있고요. 요 기어 박스에서 기어끼리 움직이면서 섹터 축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섹터 축이고요. 섹터 축에서 이제 피트먼 암으로 간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0번 기관의 회전수가 2400이고 총감속비가 8대1이고 타이어의 유효 반경이 25cm일 때 자동차의 시속은, 이거 2회 때 했던 거랑 비슷한데 2회 때는 여기 기관의 회전수가 안 나왔죠. 요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2400 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속비가 8대1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장치로 가서 내가 바퀴를 회전할 때 여기는 몇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까? 를 물어본 거죠. 2400 있고 8대1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유효 반경이 R 값이 25cm입니다. 또 나중에 좀 계산하기 힘들면요 미터로 미리 하거나 킬로미터로 하면 너무 크니까 미터로 하거나 뭐 상관없는데, 자 일단 우리 이거 그 답을 봤을 적에 요 소수점 단위 미터,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요거 굳이 변환 안 해도 뭐 충분히 하겠다라고 판단되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거 할 적에 2400이고 8대1이면요 요거 처음부터 계산식 싹 하지 마시고요. 얘가 몇 바퀴 도냐를 보는 거예요. 2400rpm으로 갑니다. 8대1이래요. 8바퀴 돌면은 한 바퀴가 돈대요. 그러면은 2400rpm을 보내면은 얘는 300rpm입니다. 즉 바퀴가 3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300rpm으로. 그러면 이것도 일단 요 원주율이 아니라 이게 그 타이어의 그 외곽 치수, 저희가 외곽 치수, 그러니까 바퀴 둘레를 구하면 되겠죠. 바퀴 둘레는 3.14 곱하기 2 곱하기 반경 2cm, 25cm를 0.25로 할게요. 나중에 계산하기 좀 쉽게. 곱하기 0.25m.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300rpm을 합니다. 그죠? 300rpm. 그럼 곱하기 우리는 요게 분당 분의 미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킬로미터 퍼 아워로 일단은 바꿔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1000분의 60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계산을 하시면은 답은 28점 얼마 나올 겁니다. 28.67 이 정도 나오는데 약 28kg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솔직히 계산이 너무 안 된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와서 한 번만 물어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41번 납산 축전지의 방전 시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방전시죠. 방전시는 그 화학 공식 다 외웠듯이 물로 바뀝니다. 물분 항산이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액의 비중은 높아진다 아니라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요거 2회차 거랑 거의 비슷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42번 엔진오일 압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점등되는 경고는 엔진오일 잔량 경고등,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ABS 경고등. 요거 그러니까 그 엔진오일 잔량 경고등하고요 오일 압력 경고등 요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압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요 압력 경고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엔진이 들어가면요, 여기에 압력 센서가 이 옆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라인 안쪽에 있어서 압력을 측정하고요.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근데 압력이 형성되면 이 스위치를 떨어뜨려서 경고등을 소동시킨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오일 잔량 경고등 또는 오일 레벨 경고등 같은 경우는요, 오일 팬 내부에 오일 레벨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 센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증폭 작용한다, 스위칭 작용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한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리드로 구동돼 있다. 일단 아날로그를 디지털한다. 증폭 작용은요, 여기서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가 있으면은 베이스에서 2m로 전류를 흘려보내죠. 그러면 컬렉터에서 2m로 갑니다. 자, 2m로 나가는 거 어때요? 베이스에서 나가는 소전류하고요. 원래부터 가는 컬렉터에서 2m로 가는 이 전류 값이 두 개가 합쳐졌죠. 그래서 증폭작용을 합니다. 스위치, 즉, 내 베이스의 신호를 오프에 따라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리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44번 현재 연료 소비율, 평균 속도, 항속거리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이제 계기판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계기판의 트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5번 발전기 스테이터 코일의 시험 중 그림은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 코일과 코일을 하면요 단선이나 단락 이런 것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코일과 요 옆면입니다. 요 옆면이죠. 요 옆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코일 있으면 여기에 피복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있느냐, 즉 절연이 잘 되어 있느냐를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코일 철심과 절연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6번 점화 코일의 1차 저항을 측정할 적에 사용하는 측정기로 올바른 것은 이거 그냥 멀티테스터기예요. 멀티테스터기가 그냥 회로 시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항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항 테스터기 뭐 있으면 저항 테스터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요거 세 개는 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답은 3번. 47번 전자제어 방식의 뒷유리 열선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엔진 시동 상태에서만 작동한다. 2번 열선은 병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3번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일정 시간 작동 후 오프된다. 자, 저희 열선들은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어 있으면 꺼지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이런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선은 일단 전류 소모가 많습니다. 전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엔진은 항상 무조건 켜놔야 돼요. 엔진은 항상 켜놔야 되는 거고요. 열선은 병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직렬로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삼각형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한다. 이건 어때요? 전류량이 많습니다. 전류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큰 전류를 주기 때문에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요. 접점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류량이 많은 것들, 부하가 많이 걸린 것들은 무조건 릴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48번 디젤 승용 자동차의 시동장치 회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점화 코일 요거는 그 불꽃 점화 방식을 하는 가솔린에 사용합니다. 답 3번. 49번 PNP형 트랜지스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서 NPN형과요 PNP형 방식이 있습니다. NPN은 순방향 다이오드, PNP는요 역방향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일단 순방향 다이오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베이스 컬렉터 2m 요런 그림을 저희는 NPN이라고 합니다. 역방향은 이것도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이 화살표만 바뀝니다. 베이스 2m 컬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PNP죠. 일단 NPN 같은 경우는요 베이스에서 2m로 흘려보내면 컬렉터에서 2m로 갑니다. 하지만 역방향은요 2m에서 베이스로 흘러가면은 2m에서 컬렉터로 흘러간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번에서는 2m에서 베이스로 흘러간다. 요게 맞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50번 축전지의 극판이 영구 황산 납으로 변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일단 영구 황산납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황산납은 뭐예요? 우리가 그 방전이 됐을 적에 가는 거죠. 영구라는 건 뭐예요? 황산납으로 돌아가면요. 더 이상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얘는 영원히 쓸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구 황산납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영구 황산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그 방전 상태를 유지해도 영구 황산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전된 상태, 여기서 틀린 거니까 극판이 전해액에 담겨 있을 때, 요건 이제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모두 증발했다라는 거는 요게 공기 중에 노출인 거고요. 방전된 상태에서 방치가 너무 긴 거고요. 비중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3번. 51번 산업안전보고법상 작업 현장 안전보건 표지 색채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용도로 사용되는 색채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몰라도 위험하고 경고 용도로 사용한대요. 대부분 빨간색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지 제일 높은 단계가요. 적색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자, 빨간색이 이제 보통 이제 금지 또는 경고의 용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보다 조금 더 낮은 경고를 의미하는 거고요. 녹색은 대부분 이제 녹색은 대부분 이제 안내를 내는 거고요. 그 중간에 녹색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지시를 내린다라는 거 보는 거죠. 검은색은 이제 이렇게 보조색 정도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 1번. 51번 정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때 이제 정작업은요. 이렇게 생긴 거에 끝이 뾰족해서 뒤를 망치를 때려 가지고요. 어떤 물질을 쪼개거나 이게 표시를 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세게 칠 거 이거 그 2회차 때 나온 거랑 비슷한데요. 그 뭐죠? 해머 작업할 때도 이거는 이제 치는 거는 늘 같은 속도로 좀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3번 정비용 기계의 검사 유지 수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동력 기계의 급유 시 서행한다. 이거 일단 보자마자 다 틀죠. 급유할 때는 무조건 시동 꺼야 됩니다. 무조건 시동을 꺼야 된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54번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 필터 교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기 필터를 교환할 적에 요거 약간 기름칠을 조립한다 요게 틀린 거고요. 요거 튜닝하는 친구들 요거 기름칠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건 튜닝할 적에요. 건식이냐 습식일 적에나 얘기하는 거고 공기 압축기에서는요. 이게 순수 공기만 계속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칠을 하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답은 55번 안전사고율 중 도수율에 나타내는 표현식은 이거 2회 때도 제가 말했죠. 이거 외우긴 좀 힘들어요. 외우기 힘들고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뭐 나타내는 표현식은 일단 2번인데 요거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포기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계속 풀다 보면요. 그냥 비슷하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할 응급처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죠?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를 세우고 열을 식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 뿌리면은 안 됩니다. 금속에 열 받았을 때 물을 뿌려버리게 되면은 뭐 담근질 뭐 이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여기 변형이 일어납니다. 57번 전동공구 사용 시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안전한 조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별거 없어요. 하다가 전원이 차단됐대요.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스위치부터 오프를 시킵니다. 기계에 사용하는 스위치를 오프 시킨다. 그거 보면은 전동공구의 스위치를 오프로 일단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인을 찾던 고장을 수리하던 해야 됩니다. 58번 가솔린 기관의 진공도 측정 시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기관의 벨트나 손이 옷자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 작업 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고인물을 기어든다. 3번 리프트를 눈앞에까지 올린 후 점검한다. 4번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소화기 준비한다. 일단 진공도를 측정하려면요. 차가 있으면은
여기 본네트를 이렇게 열죠. 그럼 여기 엔진 쪽에서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근데 리프트를 눈높이까지 올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거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3번이 지금 틀린 게 됩니다. 59번 축전지를 차에 설치한 때 급속 충전을 할 때 틀린 것은, 자, 일단 급속 충전하면요 전류값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높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이게 이것저것 고장 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차량에서 급속 충전하면요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요 연결돼 있는 선들 케이블 단자를 일단 탈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4번 축전지 케이블 단단히 고정하고 충전한다가 아니라 탈거하고 충전한다 라고 보는 거죠. 60번 운반기기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이거 했었던 문제입니다. 2번 흔들리는 화물은 사람이 승차하여 붙잡도록 한다. 좀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혹시 2회차 때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설명이 난 더 필요하다. 네,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또는 Q&A 쪽, 아니 답글에다가 댓글이죠. 댓글에다가 뭔가를 좀 적어 놓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추가로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